어머니, 그 2학년 올라가시는 분들한테는요, 비장함이 좀 있죠. 왜냐면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가 곧 이과를 간다면, 문과비에서 걱정이 태산인데, 라는 이런 생각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서요, 이과이신 분들, 먼저 손 좀 들어주십시오. 나머지 분들은 다 문과이신 거 맞죠? 한 반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에서 입시 결과 가장 크리티컬 포인트, 결정적인 순간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그 겨울방학이요. 딱 그 시기를 1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기를 잘 잡았던가? 잘 잡았다라고 한다면 안정되게 지금 안착하고 쭉 순항할 테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바로 이번 겨울방학 되겠습니다. 이번 겨울방학이요. 이걸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과는요. 문과는요. 영수 골고루 잘하시면 됩니다. 이과는요. 비장함이죠. 비장함이죠. 비장함. 일단 그러한 마음 자세와 정신 상태 좀 필요합니다. 학생들요. 학생들이요. 학생들. 그냥 대충 엄마 가라는데 그냥 싹 하고 가가지고 되지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너희들이 2학년 때 보게 될 그 과정들이 어떠한 과정이라는 걸 알고 제대로 잘 준비를 해야지만 그 험난한 파고를 그냥 타면서 넘어갈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요. 한 3등급 이하는요. 정말 2년 내내 괴롭습니다. 고3 될 때까지. 거기다 플러스 1 될 수도 있어요, 어머니. 그래서 제가 이과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2학년 겨울방학 때 아직 기말고사 보지도 않았지만 기말고사 딱 끝나는 그 순간 한 12월 한 22, 3, 4 한 그 정도 선에 딱 될 겁니다. 그때부터 보세요. 12월 한 열흘 정도 남았고요. 1월달, 2월달입니다. 한 2개월 조금 더 되죠. 한 2.5개월가량 됩니다. 그 순간 그 시기에 수학을 확실히 잡지 않으면요. 극복은 더더군다나 힘들 뿐더러 뭔가 상위권으로 도약하냐 도약하지 아니냐의 결정적인 순간은 거기 있고 그게 내내 2학년 내내 발목을 잠자고 오시면 됩니다. 이유인 즉슨 과목이 너무 많아요. 이과 학생들. 이게 뭐 주로 이제 가장 좀 이쪽 지역에서는 공부를 좀 빡세게 시키는 데가 세화고 아닙니까?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서울고, 상문고, 뭐 세화여고, 반포, 기타 등등. 이과는 1학기 때 2개 과목, 2학기 때 2개 과목을 합니다. 근데 그 과목을 제가 강좌를 거기다 깔아놓은 겁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 미적분 원요. 1학기 때 미적분 원 플러스 2개 과목을 합니다. 보통 세화, 남고 같은 경우는 기하 벡터라는 과목을 하고요. 또는 확률과 통계 과목을 합니다. 줄여서 확통. 이렇게요. 2개 과목, 1학기 때요. 이거 또는 이거, 2개. 또는 이렇게 조합을 하거나. 그리고 이게 1학기 때 되는 것이고 2학기 때는요. 플러스 미적분 2. 그리고 기하 벡터를 1학기 때 했으면은 2학기 때는 확률 통계를 하고 1학기 때 확통을 했으면 2학기 때는 기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문과는요. 하나만 합니다. 미적분 2 안 들어가고요. 기하 벡터 안 배웁니다. 1학기 때는 미적분 원만 하고 2학기 때는 확률 통계만 합니다. 절반입니다. 왜 이렇게 웃으세요? 근데 지금 현재 1학년 한번 잘 살펴보세요. 1학년은 1학기 때 수학 1하고 2학기 때 수학 2를 하잖아요. 한 개 과목씩 하거든요. 그게 2배로 늘어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맨날 버거워가지고 낑낑거리는데 며칠 전에 본 중간고사는요. 세화고는 세화고 어머님들 계시죠? 폭탄 아닙니까? 폭탄이었어요. 폭탄이요. 전교에서 90점 이상 맞는 애가 뭐 5명이 될까 말까인데요. 태반이 한 평균이 한 60점대 나올 것 같은데요. 50점대인가요? 그거 보세요. 자, 그런데 그게 2학기 때는 격차가 더 벌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겨울방학 때는 수학 완전 올인 주 6일 반입니다.
어머니 놀라지 마세요. 우리 신동훈이라는 선생은요 방학 때 항상 5일씩 했었어요. 5일씩. 아니, 이과는 6일씩 했었습니다. 월수금 화목토. 놀라지 마십시오. 항상 그렇게 합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단 제가 강조드리는 건 뭐냐면 과도한 선행은 하지 말되 방학 직전에 수학에 완전히 쏟아부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요. 1학기 때 미적분원은 월수금, 기하 벡터는 화목토. 이렇게요. 그 시간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간은 오후 시간대 2시부터 5시 딱 3시간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언어하고 외국어 같은 경우는 주말에 하시거나 아니면 저녁 때 하십시오. 어머니 농담 삼아 제가 이건 농담 삼아 드릴 말씀이 아니라 이건 진심이에요. 제가 왜 그러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새한 남고 어머님들 계시다고 하니까 보세요. 어머니 지나간 과거를 한번 반추시켜 보십시오. 작년 겨울방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 겨울방학 때 얼마나 많은 선행을 시키셨습니까? 수원도 했고 수투도 했고 미적분도 받고 그런데 모양은 결과는요 그렇게 이놈의 자식 돈 그렇게 쏟아박았더니만 그게 성적이 그 모양이라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둘이 아니에요. 어머니 너무나 많아요. 근데 반면에 반대 케이스 말해볼게요. 제가 광고지에도 제가 그런 문구를 넣었어요. 작년에 선행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고 겨울방학 때 끼케야 수원 그리고 수투 그것만 매일매일 주 5일씩 했어요. 매일매일요. 꼼꼼하고 완벽하게. 아니 대원외고 합격한 황모구는요. 그 신입생 성적 잘 받아가지고 입학 성적 장학금 받고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제가 매일매일 매 방학 때마다 하는 반이 있어요. 상상고 애들요. 겨울방학 때 뭐 이번 여름방학 때도 제가 한 20명 정도 팀 수업을 항상 했었는데 그 학생들 과도한 선행 나가지 않았어요. 어머니. 김예모 학생조차도 저랑 겨울방학 때요. 수원하고 수투 한 절반 보고 상상고 내려갔어요. 근데 1학기 때 100 찍었거든요. 100 1차, 2차, 3차. 반면에 어머니 여름방학 때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겨울방학 때요. 선행, 수원 봤죠, 수투 봤죠, 미적분 봤죠, 기하 벡터까지 본 학생들이 중간고사 보니까 그제서 계약하고 나서 이제 선행이 내신이라고 합시다라고 했는데 따라갈 수 있나요? 따라갈 수 없죠. 게임이 안 돼요. 어머니. 전략상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애들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요. 그런 학생들을 과당 선행은 약간 좀 물러나시고 방학 동안에 그렇게 그 직전에 주 5일씩, 주 6일씩 하라는 얘기입니다. 선행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공부를 많이 시키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시키되 엉터리를 하지 말고 할 때 집중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눈이 말씀드리잖아요. 보세요. 미적분 1, 그 다음 미적분 2예요. 겨울방학 2월달까지 가면요. 미적분 1하고 미적분 2가 이게 다 완성이 되냐? 완성 못 될 겁니다. 이어서 계속 나갈 거예요. 미적분 2가. 하루에 한 달에서 따박따박 나보고 매일 숙제 검사하고 매일 테스트 보고 매일 문자 발송하고 틀린 것도 오답하고 하는 것들이 그게 수학 과정에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꼼꼼하게 밟아 나가는 그 과정이 여느 다른 과목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선행, 뭐 후루룩 끝내지 마십시오. 어머니. 그렇게 한다고 되지 않잖아요. 지금 1년 정도 경험하셨으면요. 어머니 충분히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또 설명회 다니시면 어머니 또 마음 흔들리신다니까요. 어머니 마음은 갈 데가 아니잖아요. 경험인데요. 애들이 무슨 아바타입니까? 한번 경험하셨으면 됐어요. 어머니. 현명하신 분들은요. 그렇게 시행착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 않으셔도 돼요. 선행 빼려고 마음에 준비하지 마십시오. 당장 1학기, 내년 1학기 미적분 1, 기하 벡터 이것만 해도요. 애들 다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성적 잘 나오는 애들 되게 많아요. 제가 데리고 있는 애들 중에서도요. 대원외고 합격생, 상상고 애들 이번에 또 겨울방학 또 오죠. 사실 대치적으로. 그런데 얼마나 좋은 성적을 거뒀는지 제가 성적표 한번 쫙 다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상위권이 되게 많거든요. 상상고에서도. 근데 걔네들이 뭐 기하 벡터 보고 뭐 이런 거 봤습니까? 안 봤어요. 하나도. 시키지 말라고. 그런 요구 수업을 저한테 하면요. 그냥 하지 마십시오. 저는 안 합니다. 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그런 수업 해본들 욕만 들어 먹습니다. 제가. 안 하니면 못합니다. 학생도 그렇고 선생도 그렇고. 저는 그게 제 원칙이고 제 딸내미 그렇게 시킬 거고요. 제 조카라고 한다면 그렇게 시키는 게 맞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머님들도 그렇게 하시는 게
맞으니까요. 욕심부리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실속을 딱 챙기시고 그 내신부터 챙긴 다음에 그 다음 뭘 하십시오. 그래도 되니까요. 한 번 더 말씀드려볼게요. 세하고니까. 세하고 상위권 애들 얘기하면 어머님들이 많이 동감을 하시죠. 90점 넘은 학생들 이번에. 그리고 1학기 때는 딴 데서 공부하다가 여름방학부터 저랑 같이 주 5일씩 수업한 학생들이 꽤 몇 명이 됩니다. 성적 이번에 20, 30점씩 올랐다는 얘기 얼핏 들으신 적 있죠? 있을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누구 이렇게 얘기 듣고 오세요. 다. 예, 있어요. 선에 그렇게 빼지 않았잖아요. 여름방학 때 제가 뭐 미적분 2를 했습니까? 기하학교 했습니까? 아니에요. 당장 2학기 과목부터 했었어요. 그렇게 하셔야지만 지금 수시고사나 내신에서 확실히 성적을 거머쥘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요. 될 수가 없다라는 거. 이과에서는요. 더 그게 명확하다는 걸, 이성적인 판단을 놓지 말으셔야 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다른 학원들 프로그램 좀 보면요. 벌써부터 뭐 기타 등등 뭐 진도 빼기 수업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같은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좀 정말 제가 좀 인상이 좀 찌푸려지는데요. 그런데 좌지우지하지 마시고요. 현실적으로 제가 진심을 담아서 직원을 하실 때 그런 말씀을 꼭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평가들이요. 얼마든지 성적 세하고 해도 성적 오르는 케이스라든지 또 지금 여러 숱하게 상담하는 건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도한 선행을 빼서 성적이 오르지 않는 케이스예요. 오히려 지금 현재 딱 1학기 정도만 완벽하게 끝내서 성적을 확 뽑아내는 그런 케이스가 얼마든지 많다는 거를 제가 거기다 딱 적어놨죠. 사실은요. 이번도 마찬가지일 테고 지금 돌아오는 겨울방학도 마찬가지고 이게 가장 핵심적인 2학년 이과 수학 물론 문과 수학 포함해서요. 이과 수학을 거머쥘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는 거예요. 전략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만 딱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는 끝날 때까지 조금 뒤에 뭐 다른 분이 한두 분 계시긴 하지만 끝나고 나서도 제가 상세한 설명은요. 그렇게만 딱 말씀드리고 딱 요 하나만요. 주 6일 오후 수업이라는 거. 그 말씀을 드리고 저는 물러나 있겠습니다. 나중에 또 한번 뵐게요. 감사합니다.